저는 지금 구글 코리아에서 FD로 4개월 차 된, 원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 지금은 FD로 근무를 하고 있고, 생각보다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에이전트 메모리 시스템즈 논문을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논문은 크게 3개를 준비했습니다. AMEM, 심플MEM, 그리고 MR 에이전트라는 거고요. 이 뒤에 있는 2개가 이제 이번에 ICML 26년도에 억셉된 논문들이고, AMM은 이제 뉴립스 25년도에 뉴립스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AMM이 일단 제일 쉽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25년을 고전이라고 하기 그렇긴 하지만 25년쯤에 나온 논문들은 이 정도면 make sense 하지 정도로 사고할 수 있는 내용의 어떤 페이퍼고요. 그 뒤로 갈수록 뭔가 더 곁다리들이 붙어서 이제 성능 높이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AMM은 이제 기억은 저장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때도 새로 연결을 하고 새로 진화시키는 컨셉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AMM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옵시디언 같은 거 많이 쓰셨으면 들어봤을 텐데 이제 제텔카스텐이라는 어떤 노트 테이킹 컨셉에서 비슷한 걸 차용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뉴립스 2025년에 포스터로 이제 억셉이 된 페이퍼입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들이 다 오픈 리뷰들이 있는 거라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좀 리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리뷰어들이 생각하는 강점은 이제 메모리가 셀프 이볼빙 한다. 그리고 제텔카스텐 구조와 되게 유사하게 생긴 에이전틱 메모리 시스템이다. 그리고 실험을 저 당시 기준으로는 넓게 했다. 예. 그리고 약점은 이제 사실은 매번 라이트 타임마다 어떤 메모리를 새로 넣는다 치면 얘랑 연관되어 있는 메모리를 탐색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메모리를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레이턴시나 아니면은 쓰기 시간이 있거나 스케일러빌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클레임이 좀 들어왔고요. QA 중심이라서 뭐 에이전트 메모리 일반화되기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어떤 뭐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혹은 태클에 대해서 저자가 응답한 내용은 기억 하나 쓸 때 그렇게 실제로 크지 않고 비용도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질문 중 또 하나가 저희도 많이 했던 질문인데 LLM 좋은 거 쓰면 외부 메모리 필요한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뭐 그렇더라도 여기 저자의 주장은 실제로 이런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실제로 적은 토큰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메모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전형적인 어떤 스태틱한 메모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LLM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나면 메모리에 쓰고 읽는다. 그래서 네, 너무 전형적인 내용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 일종의 에이전틱 메모리인 건데 여기서의 에이전틱은 많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에이전틱 메모리라 함은 LLM이 이제 저장을 할 때 자기가 일종의 뭔가 자기 해석을 넣어요. 컨텍스트 키워드 태그라고 하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실제로 지금 있는 노트 중에 얘랑 지금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노트랑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가 뭘까를 찾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에 대한 내용도 갱신시키고 연관이 돼 있으면 이제 링크 아이디를 넣어서 그 내부적으로 일종의 커넥션을 만드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된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뭐 이렇게 AI가 잘 적어줬는데 메모리를 검색 가능한 텍스트 묶음이 아니라 스스로 구조를 만드는 노트 네트워크로 본다. 네, 너무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가 좀 복잡한데 사실 보면은 질문 좀 어, 드려도 될까요? 알려주셔도 됩니다. 아, 네. 그 전 페이지에서요. 네, 네. 에이전틱 메모리라는 게, 어, 과거 노트와 함께 진화한다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살펴봤던 mem제로 같은 경우에도, 네, 팩트라는 단위가 있었는데, 그 팩트랑 그리고 기존에 유사한 메모리 탑키 뽑아가지고 LLM에 같이 놓고 디스틸레이션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거랑 조금 차별적인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 걸까요? 음, 제가 슬프게도 지난주에 내용이 좀 사라지긴 했는데, 지금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말씀드리면, 새 노트가 들어올 때, 그, 얘랑 비슷한 노트를 뭐, 당연히 시멘틱 매칭으로 찾고요. 그 다음에, 그, 거기에 있는 내용을 아예 갈아 써버립니다. 얘랑 새로 들어오는 노트랑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노트를 같이 넣어가지고 LLM을 돌려서 이미 저장되어 있던 내용도 새로운 콘텍스트가 들어오면 갈아 끼우게 내용을 갱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말씀하시는 디스틸레이션이랑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지금은 이 논문 자체에선 삭제하는 개념은 없거든요. 항상 이볼빙하고 항상 그로잉 하는데 그냥 그 이볼빙하고 그로잉 할 때 새로 들어오는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 기존에 있던 노트들도 업데이트를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관련 과거 노트까지 함께 진화한다의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지난주 발표 생각해보면은 딜리트가 있고 업데이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업데이트만 한다. 딜리트는 따로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네. 얘가 더 오래된 논문이라서 아마 뭐 딜리트라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업데이트도 사실 업데이트가 되게 아토믹한 연산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딜리트 앤 어펜드 하면 업데이트잖아요. 결국에는. 네. 네네. 저번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 업데이트 하면 결국에는 일부 내용은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뒤에 나오긴 하지만 그 사실은 원래 원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LLM이 생성해서 붙여넣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업데이트는 항상 LLM이 생성해서 붙여넣는 내용만 바꿔요. 그래서 나름 원본의 내용, 그러니까 원래 이 메모리가 생성되는 원래 컨텍스트는 유지하려고 했던 게 의도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로우 데이터는 계속 유지하고 LLM 만지는 데이터만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어, mem제로랑 비슷한 것 같네요. 뭐 전반적으로. 뭐 사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비슷해서 그런지 아주 약간의 차이만 있고. 그래서 저도 어,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가 굉장히 시작하기 좋은 스태핑 스톤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음,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근데 맨 마지막쯤 가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제, 네. 그럼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 SRE, 그러니까 온콜 혹은 어떤 아, 인프라 담당하는 엔지니어를 예시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프라 엔지니어가 자기가 뭔가 막 장애가 터져서 대응했던 기록들을 계속 넣는데 그 기록들이 이게 기록 A가 들어가고 근데 일주일 뒤에 뭐 다른 인프라가 좀 바뀌어서 기록 B가 들어가면 요 A 내용도 바뀌어야 된다. 뭐 혹은 뭐 그런 식으로 기억은 항상 연관되고 함께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록물로서의 노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AMM을 고안했다라는 식으로 예시를 들더라고요. 네. 딴 얘기였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하나 들어오면 LLM 태워서 이런 고정된 노트 애트리뷰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생겼던 타임스탬프랑 컨텐트, 컨텍스트, 키워드 태그, 임베딩 뭐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지금 컨텐트였는지 컨텍스트였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둘 중에 뒤에서 나와요. 둘 중에 하나가 실제로 러한 데이터고요. 나머지가 LLM으로 생성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노트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이 노트가 이제 메모리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 저장이 될 때 그 일종의 링크를 만들거든요. 네, 링크도 어떻게 만드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노트 하나, 메모리 하나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이제 메모리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그 탑K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LLM을 이렇게 묶어서 어, 이 펜 보이시죠? 아, 잘 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묶어서 어, LLM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하면 여기 안에 이제 링크라는 어떤 그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안에다가 코드로 그냥 저장을 해놔요. 이런 리스트로 UUID를 저장해놔요. 다 UUID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저장해 놓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아마 박스가 아마 그런 걸 이 저자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UID가 그룹 아이디입니까?
아니요, 노트마다 매겨줍니다. 아, 노트마다, 노트마다 UID가 네, 있어서 예, 네. 여기 가운데 그림 보시면 그 저장할 때 탑K로 가져와서 얘가 연관이 있냐 없냐. 연관이 있으면 지금 들어가려는 노트의 링크스 안에 UUID를 집어넣는 거예요. 연관 있는 애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UUID가 하나 더 있는 거고 이 노트 애트리뷰트 안에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 음, 구현에는 링크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 링크스는 인서트 할 때 이제 리스트로 비슷한 애들의 UUID 뭐가 들어가 있다. UUID 리스트군요. 저장하는 시점에 내가 들어갈 놈에 내가 들어갈 때 비슷한 애들의 링크도 가져오고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지면서 내가 참조한 애의 노트에다가 링크스에도 UID를 집어넣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매뉴얼하게 강제로 연결 관계를 좀 만들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사실 저는 이거 되게 불완전한 설명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링크를 만들면 얘네 둘의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다르더라도 사실 요 기억을 가져왔을 때 이 링크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주요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허점이 뭐냐면 여기서 링크를 만들 때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링크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사실 납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게 한 번 링크를 만든 다음에 유지를 한다면 저 노트의 내용이나 인베딩이 업데이트 되더라도 그 링크를 유지시킨다라는 차원에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속 계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혹시? 그, 그 원래 링크의 의도는 사실은 여기가 더 고도화돼야 돼요. 원래 링크는 코사인 시밀러리티건 키워드 매칭이건 기존에 있는 레그 시스템에서의 리트리벌 방법으로 찾을 수 없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하지만 연관 있는 정보를 가져오고 싶다라는 모티베이션으로 링크를 음. 달아놓은 거로 이해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저자가 급해서 이 부분을 그 잘 못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논리에 비해서 이런 구현이 조금 뭔가 애매한 아, 느낌의 뭔가 나왔던 게 아닐까라고 전 상상을 하고 있고요. 예. 좀 더 나은 링크 프리딕션 방법론을 사용을 하면 뭐 그래프 티어리 같은 걸 이용해서요. 그러면 저게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볼빙을 많이 해서 얘가 맨 처음에는 비슷하게 있었는데 점점점 멀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볼빙을 하면서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기범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래프 티어리를 사용해서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라는 거는 애초에 연결관계가 있어야 그래프가 아, 성립되잖아요. 네. 그 송섭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대표적인 예로 모듈러리티 클래스 커뮤니티 같은 걸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옵시디언 같은 거 보면 이제 막 링크를 만들고 나면 뭔가 이 친구들이 가족이 아닐까 뭐 이런 걸 묶어주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링크의 그러니까 그 그래프 내에서 어떤 노드가 어디로 뻗어나가는지 관계를 보고 실제로 두 노드가 연결돼 있지 않더라도 이 노드들은 친한 친구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매트릭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도 석사 과정 중에 이제 이쪽을 깊게 보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여러 가지 노드와 엣지의 관계만으로 토폴로지 기반에서 주로 토폴로지들인 것 같아요. 토폴로지들 기반에서 그래프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연결관계라는 게 사전 정의되어 있어야지 성립하는 것 같아서. 근데 아, 여기서 당연히 이제, 그렇죠. 네네, 문제 상황 자체는 기존의 세맨틱 서치로 알 수 없는 멀리 떨어진, 세맨틱 서치로 멀리 떨어졌지만 사실 연관돼 있는 애들에 대한 연관성을 표현하고 싶은 건데, 만약에 그 그래프의 연관관계를 세맨틱 서치로 사전에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는 여전히 못 푸는 것 같거든요. 어떤 두 노드가 실제로 연결이 직접적으로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 커뮤니티에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진우님이랑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더라도 기범님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 연관이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노드들을 묶는 방법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예를 들어 그 시멘트 서치 혹은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 기반으로 네트워크 그래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연결이 안 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아까 송선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양한 어떤 링크 프리딕션 방법론, 공통 지인들이 엄청 많다, 공통 네이버가 엄청 많다 등등의 방법론으로 그 시멘틱 서치가
찾아내지 못하는 히든 링크를 찾아낼 수 있다입니다. 네, 뭐 후보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다 정도의 느낌이겠네요. 네, 당연히 뭐, 완전한 건 네. 아니고요. 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론인 거죠. 음, 좀 그런 느낌 아닐까요? 뭐, 제 예시는 아닌데, 뭐, A는 차를 좋아한다. 라는 게 있고, 뭐, A는 캠핑을 좋아한다. 라는 게 있을 때, 두 개를 연결하면 차박을 좋아한다라는 걸 뭐 추론할 수 있지만, 그 차를 좋아한다와 캠핑을 좋아한다가 시멘틱하게 뭔가 연결이 되진 않으니까, 뭐 그런 거를 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음. 여러분들의 대담을 들으면서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뭐 좀 더 자극적인 예시를 들면 A 국회의원이랑 B 국회의원이 악수하는 장면이 찍혔고 B랑 C가 악수하는 장면이 찍혔는데 우연히 A랑 C랑 정치적 의견이 같으면 아 A랑 C도 우리 몰래 만났겠지 뭐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 페이지는 가져올 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레그 시스템처럼 가져오는데 탑K 가져오고 링크도 같이 가져와서 LLM이 답변할 때 더 좋게 잘 답변하는 것 같다. 이게 큰 그림이고요. 질문이 많이 나와서 여기서 대부분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이제 컨텐트랑 타임스탬프라는 게 있고 이 메모리라는 게 이 얘네들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컨텐트와 타임스탬프가 있고 LLM이 생성한 키워드 태그 컨텍스추얼 디스크립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 뭐 임베딩과 링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뭐 LLM 태워서 뭐 요 뽑아내고 요 인코딩 임베딩 벡터 뽑을 때는 C랑 K랑 G랑 X가 들어간다. 뭐 이 컨캣에서 들어간다. 컨캣 표시인데 폰트가 이상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뭐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고 오른쪽이 이제 그런 노트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컨텐트가 이제 실제로 뭔가 그 사용자의 대화이라면 컨텍스트는 LLM이 요걸 요약해서 만든 정보고 거기에 키워드나 태그 같은 거 만들고 이제 링크를 생성한다. 그래서 뭐 여기도 주석을 잘 달아줬는데 하나의 해석 가능한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로 어토믹한 어떤 노트를 정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링크 메모리 에볼루션 쪽인데 이것도 말씀드린 거지만 결국은 그 링크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노트가 들어오면 탑K 과거 노트를 가져와서 어, 걔네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새 노트랑 근접해 있던 노트랑 그 이 링크를 판단하는 프롬프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서 링크 셋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메모리도 갱신시키는 그런 로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래 컨텐트는 그러니까 로한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고 요 컨텍스트가 뭔가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을 때 업데이트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사실은 원래는 이제 예를 들면 이 예시는 이런 거거든요. 그냥 동네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한다. 데이브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동네를 걸어 다니는 걸 좋아했던 이유가 뭐 사진 연습을 하다 보니까 혹은 사진 연습을 해서 뭐 이런 컨텍스트가 추가되면 여기 그런 사진 관련된 컨텍스트를 추가한다. 그 키워드에도 사실 요 내용 자체에는 포토그래피가 없는데 포토그래피를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걸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저거를 그 업데이트 한 뒤에 임베딩도 업데이트를 하죠. 네, 임베딩도 새로 계산을 하죠. 그러면 저거가 업데이트가 되면 링크도 다시 구축하나요? 그렇지는 제가 코드를 보긴 봤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링크를 따로 추가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 그 링크 정보를 미리 저장하는 게 의미가 있는 임베딩이 바뀌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예.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진짜 많을지가 사실 잘 상상이 안 됐었어요. 근데 뭐 임베딩 모델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게 별로 없잖아요. 항상 이렇게 뭐 뒤바뀌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 임베딩이라는 게 그냥 괜찮은 초기 상태를 제공한다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아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업데이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상태보다 더 살아있는 거죠. 아, 잘못 네. 얘기했습니다. 그 링크. 링크요. 네, 네. 그렇죠. 네. 네네. 뭐 그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다이버지가 많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또 뭐 납득이 가긴 하네요. 예, 예. 여튼 나머지도 뭐 클레인 합니다. 그래서 K게 가져와서
페이게랑 링크랑 넣어서 답변한다. 네, 그 내용이고 뭐 당연히 성능 나온 것 중에 제일 좋다. 뭐, 뭐 그런 내용이고 어블레이션 정도 하나 언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링크 제너레이션이 없는 경우랑 그 메모리 에볼루션 없는 경우 그리고 메모리 에볼루션 없는 경우 어블레이션을 좀 했는데 뭐 당연히 링크 제너레이션이나 메모리 에볼루션이 없으면은 그냥 레그랑 같은 거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링크 제너레이션을 하면 실제로 뭔가 상승이 많이 있었고 메모리까지 넣었을 때 이제 뭐 대부분에 대해서 성능이 잘 나왔다. 네, 그 아, 정도고. 네. 그, 그러면 왜 링크는 업데이트를 안 할까요? 방금 두 분이 대화하신 거에 답이 있지 않나요? 시멘틱 정보는 최신화되어 있는데 링크 정보는 그런 어떤 시멘틱하게 바뀌면서 누락된 과거의 어떤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놓는 또 하나의 소스로서 사용하는 거라고 저는 납득을 했거든요.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음. 근데 뭐가 그게,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 고정을 시켜 놓는다는 게, 어, 그러니까 그 정보로서는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합리적인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서, 혹시 논문에 이런 이게 내용이 있으면, 링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 대화로 연결되는 링크일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근데 뭐, 제 말씀드리려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네. 논문에서 뭐 어, 그렇게 링크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읽은 지 오래돼서 따로 언급했던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끝나고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은, 뭐, 논문에선 이런 애들 했다. 그래서, 컨텐츠를 컨텍스트와 키워드 태그 같은 걸 넣어서 구조화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를 만들고, 이런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기존 정보들까지 바꾼다. 이게 저는 되게 좀 참신했던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거는 뭐 트레이드오프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구축할 때 혹은 메모리 들어올 때마다 또 LLM이 돌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고 이 스케일러빌리티 실제로 프로덕션 시스템 개인 정도로 쓸 때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 단위나 근데 이게 실제로 엄청 큰 규모가 됐을 때 뭔가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코드도 있는데 코드랑 구현이랑 좀 많이 달라요. 대부분의 메모리 논문들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긴 하지만 예,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예, 하고 싶은데요. 그 네. 링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은 LLM의 일종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노트 두 개를 연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맥락에 따라서 연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예는 떠오르지 않는데 혹시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어떤 컨텍스트를 줘서 연결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아, 궁금하거든요. 이거 이게 보면은 그 링크 판단을 하는 프롬프트가 있거든요. 끝나고 일단 올려드릴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요. 저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막 뭔가 엄청난 게 없고요. 그냥 얘랑 연관이 있는 것 같으면 링크를 하자. 그냥 거의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얘기에 가까워서 사실은 그 다비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그런 그런 내용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그려지는 게 있어서 질문 드리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형태의 노트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게 되는 거죠? 기존 레그와 다른 점이 궁금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림이 사실 전 잘 그려져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쿼리를 날리면 이제 임베딩을 해서 네. 그 탑 K를 가져오고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레그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할 때 얘가 여기는 답변할 때 뭔가 멀티오브를 한다던가 그런 개념은 없고요. 그냥 가져온 거에 대해서 탑 K에 플러스 여기에 매달려 있던 링크들도 같이 담아서 이제 LLM한테 넣어줘요. 그 링크 또 쓰나요? 그러니까 링크에는 사실 정보가 없잖아요. 링크에 매달려 있는 노트들을
가져와서 담아주거든요. 이거 전체가 그냥 아, LLM한테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이게 몇 뎁스까지 들어가는 것도 하이퍼 파라미터 같이 되는 걸까요? 그것도 그게 이거 근데 코드가 업데이트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그냥 한 개만 넣었거든요. 이밸류에이션도 그냥 한 개만 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파라미터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얘가 링크된 게 많으면 여기서 이 LLM도 어쨌거나 컨텍스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유의미한 걸 어떻게 줘야 되냐 뭐 이런 이슈도 생기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음, 될 건가에 대해서 사실 다루고 있진 않아요. 예.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그 단순히 탑 K를 찾는 것보다 뭔가 좀 더 그 컨텍스트를 더 제공해준다? 이렇게 네, 생각해야 그게 네, 되는 네,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연결되는 게 링크는 지금 시멘틱 서치로 찾을 수 없는 어떤 과거에 연결됐던 맥락 정보를 더 담고 있다. 이볼빙 되기 음, 전에. 예, 그냥 그렇게 뭔가 커버를 하려고 하는 어떤 백업 데이터로서 동작을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탑 K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감도 오는데, 그게, 그런 건 또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게 들어가진 않나요? 그러니까 탑 K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은 구현 자체에 그런 내용 없었고 논문도 그런 내용은 없었고 제 생각에 사실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어블레이션을 해보면 되게 유의미한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너무 말씀하신 거에 공감이 많이 돼서. 예, 근데 그런 내용을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그냥 넘어가기 전에 그냥 잠깐 재밌는 상상인데요. 만약에 저렇게 구성한 그래프의 엣지 분포가 파워로 같은 걸 따르면 친구가 엄청 많은 노드가 하나 있다, 몇 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노트들은 웬만한 쿼리에서 항상 불러질 테니까 이 에이전트의 일종의 정체성처럼 작동할 수도 있겠네요. 되게 그냥 그런 상상이 들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혹시 노트가 이볼빙하다 그렇게 그래프가 짜여지면 그렇게 되겠죠. 그쵸. 사실 저는 저 링크도 개수 제한이 따로 없거나 뭐 이런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고려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 실제로 뭔가 길게 운영했을 때 뭐 가능한가? 예, 그러게요. 계속 는 커지기만 한 구조긴 하네요, 뭔가. 맞아요. 예. 스케일러빌리티가 별로 없네요. 뭔가 하이어러키를 좀 더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음, 것처럼 사실 홍선님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어떤 하이어러키컬한 게 중에 좀 위에 있는 애들이 있다. 예, 이런 네. 느낌처럼 이해가 허브 노드 돼서 같은 게 생길 수도 예,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전인 이유는 고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1년밖에 안 됐지만 예,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에게 이걸로 뉴릭스?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왜 이거 약간 실험 안 그렇긴 합니다. 했음? 막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이게 초기 메모리는 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 메모리는 다를지 한번 제 생각에 큰 차이가 없고 저는 이거 사실 좀 스캠 논문이라고도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네,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그 논문 구조랑 논문에서 얘기한 거랑 그 실제 구현을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심플맵이라는 게 논문에서처럼 메모리 구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가볍게 하면서 좀 싸고 효율적으로 만들자가 메모리 시스템 만들자가 그 논문이 지향했던 바고요. 뭐 리뷰어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뭔가 실증적으로 데이터는 너무 잘 나오는데 뭔가 여기서 말하는 표현들이나 수식어들이 조금 실제랑 너무 적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뭐 어떤 컨트리뷰션이 좀 적다 이런 식의 커멘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제 로스리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중간에 LLM을 태워서 그 LLM 아웃풋을 쓰는데 이게 어떻게 로스리스지 하는 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납득을 못했었는데 역시 뭐 이런 얘기들 좀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해요. 이런 어떤 다이얼로그 윈도우라는 어떤 대화 묶음이 있어요. 이 윈도우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는 사실 없고, 그냥 어떤 롱 컨텍스트의 묶음이 있을 때,
걔를 어떤 특정 메모리 유닛으로 생성한다. 근데 이 메모리도 저희가 봤던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약된 정보, 그리고 뭐 키워드, 뭐 시간 정보, 이런 식으로 쪼개서 만드는 거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아토믹 메모리로 분해한다라는 내용이고, 실제로 이 엄청 긴 윈도우 안에서도 메모리가 여러 개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하나 언급했던 거는 실제로 이런 롱 컨텍스트 대화 중에서 무의미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롱 컨텍스트를 그냥 요약해서 저장하는 것보다 이런 밀도 덴스 혹은 리치한 어떤 애토믹 메모리로 분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언급해서 방금 그 기범님 말씀하신 것처럼 멤제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멋있는 그림이 있어요. 쓸 때 이제 로 다이얼로가가 있으면 시멘틱 컴프레션을 하고 온라인 신테시스를 한 다음에 메모리 DB에 저장을 하고요. 읽어올 때는 유저 쿼리가 있을 때 리트리버 플래닝을 한 다음에 탑K 컨텍스트를 가져와서 답변을 한다인데 어, 네. 하나하나씩 볼 거고요. 그림은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멘틱 덴시티 게이팅을 태워서 그 여기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추린 다음에 메모리로 저장할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할 때에도 심볼릭하게 저장 하나 할 거고요. 렉시컬하게 저장 하나 할 거고요. 시멘틱하게 저장 하나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뭔가 어, 얘네 레이어들 간의 어떤 클러스터가 생길 거니까 얘네들 간의 탐색이 더 뭔가 의미론적으로 혹은 뭐 렉시컬하게 혹은 뭐 심볼릭하게 가져와지겠죠라는 거를 그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거 내 구현을 보시면 되게 뭐야 이거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어쨌거나 그 다음에 리트리버를 할 때도 뭔가 인텐트 플래너가 있어서 뭐 이 지리에 대해서 심볼릭한 조건으로는 이렇게 가져올 거고 렉시컬한 부분은 이렇게 가져올 거고 시멘틱한 건 이렇게 가져와서 조합해서 답을 내보낼게요. 뭐 이런 걸 표현하려고 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좀 그림을 왔다 갔다 할게요. 이 앞부분의 그림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시멘틱 컴프레션 쪽인데 실제로 논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그 윈도우를 넣으면 그 메모리가 있나 없나 혹은 메모리를 뽑아내는 함수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유의미한 게 없으면 아예 공집합이 나올 수도 있는 일종의 어떤 게이팅 함수가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 윈도우를 넣었을 때 그 요런 애들을 뽑아내는 여기에 이제 gxt랑 코레퍼런스랑 gtime이라고 하는 이런 애들을 뽑아내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여기선 Unified Delinear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을 뽑아내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 논문이 좀 자기들이 가진 게 없는데 복잡하게 만들려고 보여주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어떻게 구현했냐면 그냥 LLM 다 태워가지고 이 WLLM 통짜로 집어넣고서 얘네들 스트럭처드 아웃풋으로 뽑아요. 메모리 엔트리를. 근데 이 메모리 엔트리 안에 사실 메모리 엔트리가 있다는 거는 게이팅이 LLM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타임스탬프가 뭐 g타임에 대응되고 뭐 코레퍼런스가 persons에 대응되고 뭐 이게 EXT가 뭔지 모릅니다. EXT가 뭐 어떤 토픽에 대응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LLM 하나 태우는 건데 뭔가 엄청 유의미한 걸 한 것처럼 좀 저는 포장한 느낌을 공격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컨셉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W 넣어서 얘 만든다가 핵심이고 아까 봤던 AMM과 되게 비슷한 뭔가 그 필드들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요 structured indexing, 그래서 symbolic, lexical, semantic하게 저장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메모리가 들어오면 임베딩 태워서 임베딩 벡터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BM25나 이런 거 돌리려면 인버티드 인덱스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렉시컬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 두 개는 저희가 뭐 하이브리드 서치건 레그 시스템에건 그냥 너무 당연하게 넣는 내용이거든요. 인베딩 벡터 만들어야 되고 BM25 해서 퓨전 서치 하려면은 인버티드 인덱스 필요하니까 이거 당연히 있는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요 심볼릭이라는 것도 어떤 그 시퀄로 따지면은 웨어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라가 얘기했던 걸 찾는다 그러면은 심볼릭에다 대고 사라,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시간 범위다 그러면 시간 범위 부등호 같은 걸 넣을 때 쓰려고 이제 심볼링을 만들어 놓는 건데, 요새 이거 레그 엔진 다 지원하거든요. 인덱스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시퀄에 넣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거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냥 되게 있어빌리티하게 만든 어떤 컴프레hensive 인덱스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로 저장할 때도 그냥 렌스DB에 저장을 하는데 UUID 있고 인베딩이랑 메타데이터랑 저장해 놓는다. 그래서 FTS, 그러니까 이게 BM25 같은 거 할 때 시멘틱, 그 렉시컬 매칭 할 때 필요한 어떤 데이터 인덱스를 만들어 놓는 과정, 그 다음에 웨어절 걸 수 있게 심볼릭 만들어 놓는 과정, 그냥 이거 저장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저장이 된 겁니다. 여기서 온라인 신테시스도 있네요. 온라인 신테시스까지 하면 이제 메모리 DB 저장이 되는 건데, 온라인 신테시스는 뭐냐면, 어, 사실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이 윈도우에 대해서 저장하기 전에 여러 윈도우들에 대해서 저장을 안 해놓고 좀 버퍼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저장할 때 이제 뭔가 겹치거나, 일종의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개념이에요. 겹치거나 뭔가 얘네 둘은 그냥 합쳐도 될 만한 메모리인데 같은 걸 합쳐서 저장하겠다라는 개념인데, 실제로 논문은 그런 내용은 없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그 엔트리가 메모리거든요. 메모리들을 컨텍스트로 넣어주고 프롬프트에 이제 얘네 넣어가지고 그냥 메모리 만들 때 이전에 있었던 메모리들이랑 겹치지 않게 만들어줘 하는 식으로 한 거를 이제 시멘틱 신테시스라고 해서, 이런 어떤 휴리스틱을 좀 멋있게 표현한 느낌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실험할 때는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새로운 메모리가 들어올 때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해서 그 굉장히 높은 코사인 시밀러리티 가진 애들 가져온 다음에 LLM으로 판단시켜서 머지하고 리플레이스 했다. 그래서 익스페리멘탈한 그 메인 브랜치가 아니고 실험 브랜치에서 뭐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저긴 타임 정보가 없는데요. 무빙 윈도우로 뭐 무빙 에버리지를 한다고 한다면 네. 아까 말씀하신 표현은 결국 그 앞선 것들인데 앞선 것들이랑 합치는 건데 이거는 시밀러리티만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저장하는 과정에서 그 대화라는 게 결국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잘하잖아요. 시간 순으로 쭉 되어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저장해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냥 인접된 정보들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저는 페이퍼와 이 코드 구현이라고 보는 거고, 저도 동의합니다. 예. 3일 전에 있는 특정 청크 갖고 와가지고 그거랑 합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의 음. 한계는, 그러니까 익스페리멘털 하다는 거는 결국은 이 실험 벤치마크 점수 잘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멘틱한 건 비슷한데 과거에 뭔가 리핏했던 것들이 많이 없거나 그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익스페리먼트 브랜치라는 게 이렇게로도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에 논문의 데이터를 리프로듀스 하는데 썼던 브랜치라고 음, 이해를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내용도 복잡한데, 예, 이제 좀 느낌 오잖아요. 논문이 어떤 느낌인지.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 뭐 뭔가 P라는 걸 정의해서 이 쿼리랑 히스토리를 넣어서 뭐 검색을 할 거야. 근데 결국은 그냥 그 시멘틱 매칭 할 거고, 얘네가 뭘 매칭할 거다 이거거든요. 시멘틱 매칭할 거고, 그 다음에 BM25 매칭할 거고, 그 다음에 시멘틱하게 뭔가 어, 어떤 제약 조건, 웨어절로 걸어서 또 한번 추려낼 거야. 그 다음에 LLM 통해서 지금 지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판단해서 탑 K 개수를 정할게.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네, 요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지리의 복잡도 기반해서 탑 K를 조정한다는 건 저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라 재밌네요. 네. 그래서 여기 적어놓긴 했지만 이제 프롬프트는 복잡도를 사실
뭔가 저는 그냥 LLM한테 스트럭처럴드 아웃풋으로 탑 K 몇 개인지 정하게 시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진 않았고 그냥 일종의 카테고리컬로 클래스로 둬서 로우랑 하이로 두고 어, 원래 논문에서는 사실 이게 로우랑 하이인 경우에 그런 어떤 홉의 개수를 뭔가 좀 다르게 두거든요. 근데 실제 구현은 그렇게 하진 않았고 그냥 로우인 경우에 탑 K를 적게 두고 하이인 경우에 탑 K를 좀 더 많이 두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조금 더 확대가 잘 안 되네요.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예. 네, 그림이 전체 파이프라인에 대한 예시인데 이것도 스캠성 다분한 거의 가짜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세션과 이런 세션이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저장하면 뭐 이만큼 적게 저장된다라는 어떤 오버뷰한 내용이 있고요. 실제로 저장되는 내용 봤을 때 아까 봤던 그 시멘틱 덴시티 게이팅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어떤 정보들을 뽑아내서 뭐 메모리에 이렇게 노드와 엣지처럼 저장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노드와 엣지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시멘틱 컴프레션하게 나오는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그 이게 아까 봤던 메모리 엔트리거든요. 리스테이트먼트랑 뭐 타임스탬프 뭐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DB 자체의 로우러는 그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실제로 신테시스를 할 때에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 세션에 있던 걸 막 고려해가지고 메모리를 콘솔리데이트해서 저장하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앞에 있는 메모리들 몇 개 더 넣어줘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내용이고 실제로 가져올 때도 그냥 여기 보면 시멘틱한 레이어, 렉시컬 레이어, 심볼링 레이어 있는데 그 임베딩 매칭 결과, BM25 결과, 그 다음에 웨어절 결과 해서 이거 콘캣 한 다음에 탑 K 리절트 낸다. 예, 그게 주요한 어떤 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퍼를 보면은 여기 이제 mem제로 Amem이 있고 심플mem이 여기 있는데 성능 향상은 멀티옵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오죠. 예. 꽤 많은 도메인에서 성능이 잘 나오는 것 같고 저 몰랐었는데 F1 계산하는 거를 아마 기범님 세션 때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F1 계산하는 거를 몰랐어가지고 이제 여기 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답변 프리딕션이랑 데이터셋에 있는 골든셋을 가지고서 토큰이 얼마만큼 매칭되느냐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은 그 메모리 저장할 때 LLM이 리프레이즈를 해서 토큰 배열이나 내용이 달라져 버리면 이거 F1 스코어가 완전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도 그냥 이렇게 이밸류에이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이걸 LLM 엔저 저지 같은 걸 쓰진 않고 그냥 이런 식의 로어 케이스 토큰으로 어 이제 메모리에 진짜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를 비교해서 F1 스코어를 매저하고 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점수가 높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 컨텍스트를 압축할 때 그 표현을 그대로 리프레이즈 하지 말고 표현을 거의 그대로 날 것으로 써라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점수가 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정답 셋이 그렇게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 이밸류에이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저도 마땅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정답에 있는 메모리랑 실제로 제가 프리딕션에서 가져오는 메모리의 청킹도 다를 거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구문도 달라질 건데 그거를 그냥 LLM에서 저지를 했을 때 결과를 가지고서 리포트하는 게 뭔가 페어하냐가 좀 뭔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제너레이션까지 그래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단계가 더 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답 판정이 쉬워지니까요. 네, 네, 동의합니다. 그 리트리벌 할 때 그 BM25 같은 알고리즘이랑 그리고 네, 심볼로 이제 매칭 레스도 가져오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토큰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로어 케이스 토큰 셋이 겹치는 걸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냥 유리한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만 더 다시 구현을 해드리면 지금
그 매칭을 할 때 결국은 그 리트리버에서 가져온 요 리스테이트먼트랑 그 아마도 G 그라운드 트루스에 있는 메모리 스테이트먼트랑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토큰이 뭐였죠? 겹치는 걸 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토큰이 많이 겹치면 비슷한 애를 잘 가져왔어라고 보는 건데, 아, 그럼 그쵸? BM25가 유리할 거다. 그런 어떤 그쵸? 네네. 렉시컬 기반의 뭐, 당연히 키워드적으로 겹치는 게 많을 거니까. 심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네네. 맞아요. 심볼도 대명사나 뭐 시간도 있지만 대명사 그쵸. 같은 개념이 있기 그쵸. 때문에 사람 예, 이름이나, 네네. 예, 이런 것들, 뭐, 자연스럽게 매칭한 토큰들이 많으실 텐데, 좀, 의도적으로 너무, 좀, 점수가 잘 나오는, 올 법한 매트릭을 좀, 고른 느낌 좀 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모두가 이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논문들이 다 이렇게 그 꼼수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두가 이렇게 한다는 게 다른 논문들도 F1 스코어로 하고 있나요? 네, 아까 AMM도 F1 스코어로 하고 있고요. 아, 그러네요. 뒤에 이제 보면은 맨 마지막 논문도 F1 스코어와 BLEU로 이제 매저를 합니다. 네, 그렇고요. 네, 뭐 여기 네. 어블리에이션 제가 이거 HTML은 따로 올려드릴 거고 논문도 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멘틱 컴프레션 뺐을 때, 신테시스 뺐을 때, 뭐 리트리버 뺐을 때 뭐 성능 어떻게 나온다. 혹은 리트리버 컨스트럭션 할 때랑 리트리버 할 때 뭐 성능이나 시간 차이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M이 되게 느린 걸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저희가 봤던 mem제로도 여기 언급이 좀 되어 있고요. 방금 그래서 제가 의심한 게 맞다면은 시멘틱, 심볼이나 아니면 뭐 BM25 같은 알고리즘을 안 썼을 때, 네, 그때 성능이 팍 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네. 그런가요? 그 어블레이션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말씀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인텐트 어웨어 리트리버라는 걸 뺐을 때 그러면은 얘네가 그냥 레그에 시멘틱 매칭만 한 걸까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레그에서 하이브리드 서치 그냥 하잖아요. 그럼 하이브리드 서치 한다는 건 시멘틱이랑 BM25 섞어 쓴다는 건데 그걸 디폴트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레그에 시멘틱 매칭만 디폴트라고 한 건지를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제 기억 속에 없는데 어떻게 했다는 건지. 예. 아마 레그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한다면 이 부분이 그 신우님 궁금해하셨던 거에 어떤 밸리데이션이 될 것 같아요. 예, 이 리트리버 부분이 되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요약 내용은 그냥 그렇다고 치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하이라이트지만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MR 에이전트라는 논문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Q 태그 컨텐트라는 그래프를 만들고 그 위에서 LLM이 탐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프 개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뭐 리뷰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데 뭔가 좀 비교나 뭐 재현이나 뭔가 일반화가 좀 잘 되어 있는 거냐라는 내용에 좀 태클이 걸렸고 에이전틱 레그랑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그래프를 트래버설 하거든요. 그래프 트래버설 하니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뭔가 여기 제가 딥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논문엔 수식들이 좀 있는데 뭐 수식에도 좀 까였고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트래버설이라는 표현이 그 네. 호핑을 하면서 탐색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 호핑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거든요, 안에. 아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메모리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럼 검색을 하면은 그냥 개념만 설명드리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요 안에서 그래프를 만듭니다. 리컨스트럭션을 해요. 답변하는 데 필요한 그래프를. 그래서 요 정도로 봤을 때 충분하다. 그럼 요걸 가지고 답변이 나가거든요. 근데 요거를 뭐 1단계, 뭐 2단계, 3단계의 호흡을 타기 때문에 이걸 호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스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멀티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튼 간에 이제 이 메모리 구조가 있다면은 이제 시작점을 정하고서 그걸 가지고서 트래버설 하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서
여기 안에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충분하면 답변이 나가는 그런 식입니다. 네, 질문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나요? 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모티베이션인데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이 어떤 펄리시라는 거, 그러니까 쿼리가 들어왔을 때 답변을 할 때는 그냥 고정된 탑키에서 답변이 나갔었다. 그게 이제 일종의 패시브 리트리버라고 하면은 요즘 나오는 그런 어떤 에이전틱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런 스테이트, 상태라는 게 있어서 쿼리가 들어오면 어떤 리트리버란 결과가 나오고 그걸 이전 상태랑 합쳐서 다음 상태를 만들고 리액트하게 얘를 반복시켜서 뭔가 만족할 때까지 답변을 구성해서 답이 나간다. 그게 액티브 리컨스트럭션이고 그게 대표적인 게 저희가 뭐 계속 얘기했던 리액트 기반 레그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요게 이번에 새로 나온 MR 에이전트가 그런 예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라는 걸 만들 때 이제 어, Q 태그 컨텐트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Q가 이 노드고요. 태그는 일종의 그 엣지라고 보시면 되고 컨텐트도 일종의 그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이 되는 구조인데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Q 같은 경우는 어떤 일종의 키워드, 그냥 키워드 같은 느낌인 거고 어, 팩추얼한, 여기 있네요. 예.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 Q라는 거는 그, 아까로 따지면 뭐 대명사나 뭐 어떤 그 내용에서 언급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되겠고, 태그라는 거는 이거를 설명하는 어떤 지칭 단어고,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어떤 컨텐트는 에피소드랑 시멘틱으로 나뉘는데, 에피소드는 실제로 뭔가 어떤 행위에 대한 내용인 거고, 시멘틱은 그걸 한 번 더 뭔가 추상화한 어떤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는다를 좀 머릿속에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CTC라고 해도 되고, 뭐 CGV라고 해도 되고, 뭐, 예, 어쨌거나, 예, CTV라는 어떤 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게 안 헷갈리거든요. 저 이거 맨 처음에 볼 때 되게 어려웠는데, 그 좀 열심히 설명을 태그가요.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태그가 아까 심플맵에서의 그 심볼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봐도, 그러니까 키워드에 가깝거든요. 키워드인데, 이거를 뭔가 좀 더 그, 메타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얘도 타 키워드. 보면은, 네. 얘도 보면은, 뭔가 요가를 어제 했다. 그녀가 뭐 춤을 췄다라고 하면은, 태그를 피지컬 액티비티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행동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면 요가, 스테이지 이런 게 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태그는 그거보다 좀 더 상위의 뭔가, 음, 얘를 심볼은 뭔가 카테고리 할 수 좀, 있는. 심볼은 직접적으로 키워드를 빼채운 느낌이고, 이거는 뭔가 한 겹 더 추상화시키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네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또 아, 정확도를 속성 같은 건가요? 네. 네, 속성 같은 거고, 얘의 모티베이션 좀 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의 모티베이션이 태그가 없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호흡이 좀만 늘어나도 탐색해야 되는 그래프가 너무 많아진다. 그렇기 음, 때문에 태그라는 거를 시작점으로 해서 스팬해 나가는 게 뭔가 얘가 훨씬 더 그 스코프를 좁혀주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라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네. 저 태그가 저거 태그 자체를 임베딩에 넣진 않죠. 안 넣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안 보니까. 넣는다면 저게 제약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카테고리컬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금 앞장에서 그 예시로 드신 게 피지컬 액티비티잖아요. 이제 저 피지컬 액티비티라는 태그를 다른 오만 가지 표현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네. 그래서 저거를 피지컬 액티비티로 겹치게 만들어야 된다면 좀 제약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100개, 500개 정도의 태그를 두고 그 안에서 선택하게 하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음, 태그가 태그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태그를 제약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제 머릿속엔 지금 없어서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클레임인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시작을 하면 그 저장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화가 잘 안 보이겠지만 그, 이제 조나한테 네이트라는 사람이 내가 첫 비디오 토너먼트를 지난주에
우승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큐 태그 에피소드 시멘틱으로 만들면 이제 네이트란 애가 뭔가 승리했다 비디오 게임 토너먼트. 그다음에 이 태그는 빅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에피소드라는 거는 그런 어떤 팩추얼한 어떤 정보. 그다음에 시멘틱한 거는 여기서 추출한 어떤 네이트의 취향 같은 거죠. 네이트는 뭐 영화랑 게임을 좋아한다. 이게 맞냐 틀리냐는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 이 Q 태그 에피소드라는 걸로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태그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게임 토너먼트라는 거에 대한 그 큐가 사실 이 빅토리에도 연결돼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전에도 다른 큐가 그 같은 이름의 큐가 있었다면 다른 태그인 G2에도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그 G2랑 또 E2가 연결돼 있을 거고 뭐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윈이라는 큐도 사실은 빅토리라는 태그에 연결이 돼 있고 그게 이제 이 에피소드들에 연결이 돼 있다. 네. 전달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뭔가 받아들이는데 좀, 한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냥 구성을 이렇게 한다라고 보는 게 더 이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뭔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그 네, 앞선 페이퍼에서 심볼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Q에 대응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예시가 다 단어들이잖아요. 네. Q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 단어들을 뽑아내는 걸 Q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이얼로그에서 Q를 뽑아낼 때? 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태그는, 이게 조금 일관성이 떨어지는 게, 태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적인 내용인 거고, Q가 실제로 데이터 혹은 그 로우 데이터 내에 있는 실제 핵심 단어들, 이 Q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이얼로그를 먼저 아토믹한 문장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변환을 해야겠네요. 왜냐면 태그를 붙이려면 그게 멀티 태그도 가능하겠지만 네. 여러 가지 개념과 의도가 섞인 여러 문장들이 하나 적은 숫자의 태그로 모일 것 같진 않아서요. 그래프를 생성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이게 제가 생성할 때 어떤 단위로 넣는다를 보진 못했었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짧은 대화가 있고 긴 대화가 있을 텐데 긴 대화에서의 에피소드랑 시멘틱과 짧은 대화에서 에피소드 시멘틱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태그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 이 단위가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네, 지나갑니다. 네. 태그라는 것들이 어떤 predefined set of tags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문서나 다이얼로그를 분석할 때 그때그때 태그들이 생성되는 거예요? 네, 태그셋이? 저도 그게 predefined set으로 있는 게 너무 사실은 make sense한 방향인 건데,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 그냥 태그를 생성하고, 기존 태그도 룩업하질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에 대한 컨시스턴시를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럼 한 단어 요약이네요. 뭐 맞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약간 사용 빈도 적은 해시태그처럼 되게 되는 건가요? 사용 빈도가 적은 해시태그다.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저는 그냥 더 메타에 가까운, 아니면은 진짜 방금 기범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전체 데이터를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에 가까운 어떤 훨씬 더 요약된 정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을 한다. 이런 식으로. 네. 그 생성하는 부분을 받고 이제 가져오는 부분이 뒤에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일단은 Q를 뽑아냅니다. 여기서. Q를 뽑아내서 Q를 가지고서 그 Q에 연결된 태그들을 일단 생성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시작하는 그래프고요. 시작 그래프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다 치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서 이제 LLM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LLM 집어넣을 때 그러면은 그래프를 리컨스트럭션 할 때 필요한 오퍼레이터들이 있을 거거든요. 오퍼레이터를 7개를 얘네가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는 이 태그랑 뭐 큐가 주어졌을 때 에피소딕을 찾을 수도 있고 뭐 컨텍스트였나요? 시멘틱이죠. 시멘틱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그 다른 뭐 얘랑 연결된 다른 큐를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에피소드에서 다른 태그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트래버설하는 오퍼레이터들을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1단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면 LLM이 판단했을 때, 아, 이번에는 뭐 에피소딕 찾아봐야겠는데? 그럼 에피소딕 오퍼레이터를 찾아서 요만큼으로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얘를 넣어서 LLM 태웠을 때, 아, 이번에는 다른 큐를 찾아봐야겠는데? 하면은 다른 큐를 찾아서 이만큼이 또 그래프를 내부적으로 리컨스트럭트를 하고, 그렇게 봤을 때 LLM이, 아, 요것만 가지고서 답변할 수 있겠네? 그러면 오케이 하고, 그만 트래버설 하고 답변 나가고. 네, 그런 식으로 리컨스트럭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 이 그림이에요. 네. 뭔가 LLM이 장문의 글을 한 번에 집어넣으면 토큰이 많이 낭비되니까 그 글을 되게 절차적으로 읽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힘이네요, 저는. 그쵸. 근데 저는 이런 컨스트럭터를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없던 개념이었거든요. 저도 신기하긴 하네요. 예. 생각해보면 그래프 DB에서도 그냥 호불 해서 가져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LLM 내부에서 그걸 컨스트럭트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에이전틱하게 메모리 하네스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이 메모리 에이전트의 LLM이 현재 정보량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부족하냐, 아니면 충분하냐를 판단하는 그 능력이 이 메모리 하네스의 성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아요. 음, 능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보량에 대한 퍼셉션 능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리고 사실 어딜 더 찾아보느냐도 메모리를 보지 않고서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그쵸, 보면 되게 되게 중요한 무식하게 거죠.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저 이거 종료 조건이 좀 궁금한데요. 계속 모자라요. 만약에 충분하지 않아가 계속 반복되면 네. 어느 시점에 종료됩니까? 저 루프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뭐가 있네요. T라는 게 있습니다. 뭐 바운드가 돼 있네요. 네. 예, 그냥 바운드를 두고 쓰는 거고, 요거는, 이거 이렇게 보면 머리 아프지만 제가 이따 다시 왔을 때 열심히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생성하는 부분이에요. 다 LLM 태워서 사실 만들고요. Q도 뭐 LLM 태우고, 뭐 G도 그 에피소드 뭐 이런 거 다 LLM 태워서 만들고요. 네,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뭐 저장될 때 토폴로지 이렇게 생겨서 저장한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만 언급을 할게요. 그 LLM이 스테이트라는 걸 들고 가면서 뭔가 계속 더 해야 돼 말아야 돼를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 더 해야 돼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액티브 셋이랑 그 히스토리라는 게 라는 걸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이 튜플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셋 같은 경우는 저희가 BFS 같은 거 할 때 넥스트 노드 같은 것들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넥스트 노드 후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히스토리는 지금까지 컨스트럭트 된 어떤 그래프 정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알고리즘을 그냥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이 쿼리로부터 Q를 뽑아내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질문이었던 게 Q가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시멘틱하게라도 뭔가 가져와야 되나? 했는데 뭐 그런 거 구현은 안 돼 있다고 그 LLM이 알려줬습니다. 저도 코드 보기 시간이 없어가지고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큐 같은 것들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제약 조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큐를 가지고서 큐에 매달려 있는 태그들 가지고서 그 셋을 그 그래프의 기초를 만들고요. 그래프의 기초를 이렇게 만들고 그게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리 초기화하고서 스테이트 정의한 다음에 액션을 고릅니다. 그래서 이 액션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프 트래버설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랑 쿼리랑 그 지금 갈 수 있는 조건 캔디데이트를 보고서 그 액션을 셀렉션을 하고요. 근데 사실 이 액션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은 또 뒤에서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액션을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스팬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트래버서 캔디데이트를 봐서 확장을 시킨 다음에 뭐, 뭐, 뭐 이렇게 확장을 얘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저희 기준이라면 얘네들이 이제 G가 되겠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 액션들을 수행해서 Z를 키우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로 라우팅을 시켜가지고
히스토리를 업데이트 치고서 돈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히스토리랑 쿼리를 넣었을 때 스탑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브레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요 히스토리랑 그 쿼리를 가지고서 답변을 한다가 어떤 일종의 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가 이제 이 오퍼레이터들인데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프를 트래버설을 할 때 필요한 오퍼레이터들이 다 있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에피소드가 들어오면 큐랑 태그를 만들어내는 거고, 큐랑 태그가 있으면 에피소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큐랑 태그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요 그림으로. 그게 있으면 뭐 쿼리 태그 이벤트를 써서 에피소드를 찾아내는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이 에피소드로 뭔가 시간 정보가 필요하면 뭐 시간 정보를 빼낼 수 있고, 아니면 에피소드로 다른 컨텍스트, 다른 컨텍스트를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반대로 얘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스팬할 때 필요한 오퍼레이터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하니까 이제 뒤에 실제 예시를 좀 보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고 쳤을 때 Q를 만듭니다. 여기서 그래서 Q는 네이트, 뭐 원, 뭐 비디오 게임 토너먼트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서 얘를 이제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초기 그래프거든요. 그럼 초기 그래프랑 쿼리를 LLM한테 넣었을 때 그러면은 이 토너먼트 빅토리라는 거에 대해서 연관돼 있는 뭔가를 더 알아야겠다. 네이트랑 라고 치면 아까 봤었던 그 쿼리 태그 이벤트라는 그 오퍼레이터를 써야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추가적인 이벤트들을 그 컨텐츠들을 가져옵니다. 에피소딩 메모리들을. 그래서 이 에피소딩 메모리들은 뭐 예를 들어 네이트가 뭐 토너먼트에서 이겼다 이런 정보들이 더 가져와지는 거고 그럼 요걸 가지고서 이제 또 우리는 여기 보면 third가 있거든요. third가 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에피소딩 메모리들에 대한 시간선이 필요해 라는 걸 판단해서 요 컨버전 타임을 가져와서 요것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E4가 그러면은 세 번째 가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에 대해서 E4에 대한 뭔가 추가적인 맥락들을 좀 더 가져온 다음에 뭔가 더 가져와서 이 정도면 이제 답변이 충분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4에서 이제 토너먼트 어닝이라는 이라는 큐가 있다는 걸 알아냈고 거기에 이제 파이낸셜 디시전이라는 이 답변을 하기 위해 정말 마법같이 매력적인 이 태그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서 이 G4가 아니라 이 E5라는 걸 알아내서 결국 E5라는 걸 찾아내서 답변을 잘 할 수 있었다가 이 어떤 트래버설의 그 리트리버의 흐름입니다. 아까 Q랑 태그 같은 걸 어떻게 뽑아내는지를 스킵하신 것 같은데 네,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더 감잡기 좋을 것 같아요. 일단 LLM이 하는 거죠, 다. 그쵸. 다 LLM이 하는 거라서 사실 프롬프트를 보는 게 더 정확하긴 할 거거든요. 네, 프롬프트랑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정말 정보가 궁금한 건 뭐냐. 프롬프트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세 어차피 있으니까 네, 그거만 정리해서 뒤에서 한번 따로 공유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봤던 논문들 다 있거든요. 심플mem은 없습니다. 얘가 비슷한 시기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 뭐 AMM 있고 얘는 제미나이랑 클로드로 했어요. 그래서 똑똑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범님 음, 말씀하신 것처럼 능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 실험은 일단 좋은 모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어펜딕스에 아마 그 오픈 모델들로 이밸루에이션을 하긴 했을 건데 거기서도 이제 기존에 있는 다른 모델들보다는 뭐 성능이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토큰 사용량, 뭐 런타임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로코모 대신에 좀 많이 사용되는 게 롱맴 이벨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벨루에이션 해서 뭐 결과적으로 주장하는 건 뭐 잘 나왔다고요. 음. 좀 궁금한 어, 게, 네, 저 제미나이랑 클로드 썼는데, 저 ML 에이전트 이 논문 말고도 뭐 다른 것들에 대한 벤치마크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쟤네들의 코렐레이션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2등이 mem제로라고 한다면, 제미나이랑 클로드랑 둘 다 mem제로가 2등인 건지, 아니면 음, 순서가 좀 많이 뒤죽박죽인 건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 무슨 말이냐면, 네, 저게 어떤 모델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메모리 하네스의 능력을 보여주는 걸까? 아니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궁합을 좀 보는 걸까? 예를 들어, 특정 메모리 하네스가
제미나이한테는 엄청 잘 먹히는데 클로드한테는 안 먹힐 수도 있잖아요. 음. 뭐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이거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 어, 그냥 네, 근데 그게 궁금했어요. 디펜던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사실 얘도 지금 보면 이 J가 LLM에서 저지 결과거든요. 근데 제미나이랑 클로드랑 결과가 되게 많이 차이 나요. 그럼 이거는 클로드 우호적인 저지였다. 뭐, 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F1 스코어도 다른 이유가 뭐 어떻게 보면 클로드는 되게 그냥 인풋의 러한 거를 크게 바꾸지 않고 내보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제미나이 좀 더 바꿔서 내보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런 것처럼 사실 말씀 주신 거 플러스 코릴레이션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근데 이들 간의 코릴레이션도 보는 건 되게 좀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콜레이션이 높으면 그러면 모델과 상관없이 어그노스틱하다. 예. 네, 좀 그런 그 메모리 하네스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장점이 확실히 있다는 거고 음, 음. 코릴레이션이 0에 가깝다라는 거는 궁합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들쭉날쭉한데 다 좋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델을 썼는데 에머레이전트가 제일 좋고 랭mem이나 mem제로 같은 경우는 막 들쭉날쭉해요. 모델들마다 F1 스코어가. 네네. 그러면은 걔네들이 안 좋다는 반증 아닐까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데, 이렇게 경향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네네. 근데 만약에 경향성이 없다면, 그러면 정말 그 모델하고 하네스의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랭크가 바뀌나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제미나이나 클로드에 대한 성능 레포트를 예전에 AMM에서 안 했다거나 하면 이 논문에서 다시 실험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모든 논문들을 소개해 주실 때 모든 발표자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논문이랑 코드랑 너무 다르다 였는데 저게 얼마나 잘 리프로듀스 됐을지 뭐 이런 거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실험에서 멀티홉이랑 싱글홉이랑 차이가 멀티홉은 트래버스를 안 한 건가요? 로코모에 있는 저게 그 태스크 종류예요. 저게 멀티옵이 어떤 태스크인지, 싱글옵이 어떤 태스크인지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 어, 지난주 발표에 나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거군요. 네. 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를 맞출 수 있냐, 뭐, 요런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멀티홉은 하나의 유저 쿼리에 여러 개의 다른 태스크가 혹은 여러 개의 다른 독립된 정보들이 섞여 있는 거고, 템포럴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질의인 거고, 오픈 도메인은 되게 이것저것 다양한 그 해당 컨텍스트에 없는 질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싱글홉은 정말 단순한 질의인 거고, 결국 그 태스크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이게 질문 드리게 된 배경이, 저는 사실 메모리 쪽 논문을 거의 처음 접하는 거라서, 방금 설명하신 AMM이랑 심플맵만 놓고 본다면은, 앞선 두 방법들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할 땐 좀 헤비해도 리드 할 땐 가벼운 느낌이었거든요. 트래버스 안 하잖아요. 그냥 한 번에 리드하는 느낌인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트래버스를 하잖아요, 일단. LLM은 여러 번 이터레이션 돌리는데. 그래서 얘는 리트리버 플러스 트래버설이 합쳐진 컨셉인데요. 근데 네. 사실 연결관계라는 게 정의만 돼 있으면 다른 메서드들도 트래버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메서드 자체를 통일시켜 놓고 테스트를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통일시킨다는 게 토큰 컨섬션을 기본적으로 뭔가 제한해 놨느냐,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A맵 같은 경우도 트래버설 섞어서 해볼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메서드를 정말 통일시켜 놓고선 테스트를 해본 건지. 제 생각에 가장 페어한 거는 그나마 페어한 건 논문에서 언급한 하이퍼 파라미터와 설정으로 했겠죠? 그러면 너무 폭력적일 정도로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한다면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긴 하고요. 근데 뭐 대부분의 논문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남이랑 비교할 어, 때 남의 디폴트 세팅으로 하고 자기는 그렇군요. 그쵸? 근데 저는 정말 그냥, 예, 네. 정말 페어하게 하려면 여기 밑에 테이블 보면은 토큰 컨섬션이나 런타임 비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얘네가 주장하는 거는 그 진우님 말씀처럼 여러 번 홉을 하기 때문에
LLM 콜 때문에 런타임은 실제로 느리지도 않아요. 보면 신기한 게 느리지도 않은데 어쨌거나 그, 그 그래프 안에 있는 정보량들이 토큰 길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토큰 컨섬션이 적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페어하게 가려면 뭔가 토큰 컨섬션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제약을 더 줘야 페어한 것 같은데 이게 또 근데 관점 따라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성능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면 그냥 다른 거 다 맥시멈 때려놓고 성능 볼 것 같고 저는 돈이나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면 뭐 또 그거에 맞춰서 제약 조건을 줄 텐데 이 테이블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걸 다 고려할 수 없다는 핑계로 그런 불합리한 결과를 넣지 않았을까라고 네, 저자의 빙의해서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요새 어, 최근에 그래비스 올리니드라는 논문도 나왔던데, 시멘트 서치 다 필요 없다. 글만 있으면 된다. 이런 논문도 있고, 사실, 막 복잡하게 서치하고, 복잡하게 스토어하고 리트리버를 하는 것보다 심플한 방법도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조금 더 심플한 AMM이라든지 이런 기법들도 여기서 트레버서 기법을 적용시키면은 훨씬 나아지나?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완전 다른 얘기긴 한데 사실 저 AMM이 저 예전에 그 예전 회사에서 퍼스널 에이전트 만들 때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AMM 엄청 잘 돼요. 네, 음, 그냥 되게 잘 되고 레그 기반보다도 성능이 꽤 잘 나와서 그거를 일종의 디폴트 베이스라인처럼 만들어 놓고 썼긴 했었거든요. 내부 벤치마크에 대해서. 근데 내부 벤치마크가 워츠앱으로 대화한 어떤 대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잘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에이전트 혹은 LLM 쪽으로 와서 더 그런 것 같지만 이밸류에이션이 너무 어려워지고 이밸류에이션과 현실이 너무 많이 달라진 느낌이긴 해요. 벤치마크와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더 네. 커지는 것 같습니다. 벤치마크 수명이 다 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벤치마크가 확실히 대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진 않았지만 ICML 논문 중에 맴 벤치마크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에이전틱 음, 제가 그 드린 링크에 있는 건데 그거 한번 에이전트 벤치 메모리 벤치였나 뭐 있거든요. 예, 그것도 보진 않았는데 예, 그런 벤치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어블레이션만 빠르게 해보면 뭐 이제 q 에피소드만 두고 태그 에피소드만 두고 q 태그 컨텐트만 뒀을 때 이게 최종인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보면은 이 태그라는 개념의 도입이 성능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했지만 그냥 그래프를 형성을 하면 얘가 홉이 조금만 늘어나도 이제 그 콤비네토리하게 커지기 때문에 LLM이 답변하기 어려워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이 태그라는 개념의 도입이 그런 어떤 스팬을 좀 많이 막아줘서 성능에 좋게 영향을 준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어, 턴에 따른 어떤 성능 비교인데 보시면은 사실은 턴 두 개만 되더라도 거의 포화된 성능에 도달을 하긴 해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여기서 지금 데이터셋 구성이 이렇게 턴을 여러 개 요구할 정도로 뭔가 여러 추론을 요구하는 질문들은 아닌 것 같다가 뭔가 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오픈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그냥 세츄레이션이 되네요. 낮은 정확도로. 그쵸? 네. 그리고 네, 뭐 AI가 멋있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리트리버를 리즈닝 안으로 옮겼다. 사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렴풋이 오긴 하죠. 네. 그래서 네. 그래프를 리컨스트럭션 해서 뭔가 답변을 한다는 거의 개념 자체가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렇긴 하지만 여기 있는 메모리 논문들이 대부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블루오션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음. 해보고 싶은 것들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뭔가 조금만 해봐도 성능 향상이 많이 돼서 논문 퍼블리시하기에 좋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